네, 수학 수다방 매스 스토리 그 16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길잡이 사용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자연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연수끼리 더하면 더하기 자연수는 결과가 자연수일까 아닐까? 자연수다. 예, 자연수겠죠. 네, 이 더하는 걸 반복하는 것을 곱셈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네,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 역시도 뭘까요? 자연수다. 예, 자연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정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A라는 자연수와 수가 B와 C라는 두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되어질 때 네, A를 B나 또는 C의 뭐라고 부르고 배수. 배수라고 부르고 B나 C를 A의 약수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했었잖아요. 네, 따라서 뭐 7 곱하기 11 곱하기 13 곱하기 19 곱하기 29는 음, 7의 배수일까요? 네, 그죠? 네, 13의 배수일까요? 네, 예. 29의 배수일까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게 사실은 29 곱하기 7 곱하기 11 곱하기 13 곱하기 19랑도 같은 거잖아요. 네, 우리가 수학을 할 때 보편적으로 이제 좀 수학적인 뭐라 그럴까요?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게 좀 모자란 사람들? 음, 이게 개인의 능력이 모자라다는 게 아니라 음, 처음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네, 여기에 두 개의 자연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네, 이렇게 여러 개의 자연수가 곱해져 있으면 무언가 얘랑 다른 거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네, 근데 순서만 바꿔서 이렇게 곱해보면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요? 자연수와 자연수의 곱은 자연수라 그랬잖아요. 네, 얘네들은 자연수들끼리 곱하는 거니까 당연히 자연수다. 따라서 이것은 29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꼴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따라서 이 전체 숫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음, 그 값을 계산해내는 건 별로 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음, 수학에선. 이 값이 뭔지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냥 이 값을 A라고 하면 뭔지 모르겠으니까 음, 우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A가 이렇게 표현되어질 거야. 따라서 29는 A의 뭐일 거야? 배수. 약수일 아, 거야. 약수. 거꾸로 A는 29의 배수. 배수일 거야 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음, 이런 식의 이야기는 또 어떤 뜻도 가지냐 하면 음, 결국 이 자연수 A를 음, 29로 나누면 음, 몫은 이 네모겠죠. 네, 그 네모에 해당하는 게 사실은 7 곱하기 11 곱하기 13 곱하기 19일 테지만 음, 이 값이 뭐든 상관이 없이 음, 어쨌든 네모이고 음, 나머지는 뭐란 이야기예요? 더해지는 게 없잖아요. 네, 0이 없는 거죠. 더해진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다? 영이다. 0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음, 똑같은 거예요. 네, 이것은 결국 이 A라는 자연수는 29로 나누어 진다. 음, 사실은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표현인데 나누어진다라는 의미랑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연수와 자연수의 합곱 그 다음에 약수와 배수라는 개념은 단순하게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두 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음, 몇 개가 곱해져 있건 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곱해진 결과가 음,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자연수인가? 음, 이것만 기억하면 끝나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에 몇 개가 곱해져 있던 그건 상관이 음, 없다. 음, 그래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개념, 나누어진다라는 개념에서부터 약수와 배수라는 개념이 나왔다라면 네, 나누어지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음, 만들어진 게 목과 나머지, 나머지라는 개념이었어요. 음, 그래서 우리는 A라는 자연수를 B로 나누면 그 몫이 뭔지는 모르겠으니까 음, 그 몫이 만약에 Q이고 음, 그 나머지도 뭔지 모르니까 그 나머지가 R일 때 음, 이건 실제로 어떤 수인지는 알 필요가 별로 없는 거고 음, 우리는 이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궁금한 것뿐이에요. 음, 그럴 때 우리는 A는 B 곱하기 Q에다가 R을 더해서 얻을 수 있어. 실제로 이 계산을 해보면 얘랑 어떤 수가 나오겠어요? 같겠죠. 그냥 같은 수가 나오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 음, A라는 자연수를 다르게 표현하는 한 가지 음, 방법을 그냥 배운 것뿐이에요. 네, 그리고 다만 이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음, 뭐냐 하면 당연히 A, B, QR은 다 자연수 네, 혹은 0이어야 할 것이고요. 음, R 때문에 음, 그런데 요 R은 B보다는 분명히 작아야 돼요. 작아야 돼요. 왜냐하면 B 개씩 묶어내고 더 이상 묶을 수 없는 것들을 나머지라고 보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B보다는 작아야 되고 음, 0보다는
커야 돼. 예, 크거나 같아요. 특히 이제 0이랑 같아질 때에는 예전에 이제 부등호를 이렇게 등호를 두 개 썼었는데 네. 지금 두 개 쓰는 게 귀찮다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로 표현해주면 아, B는 바뀌었구나. B는 A보다 음. B는 A보다 크거나 같다. 거꾸로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같다. 이렇게 그냥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만족해야 돼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앞서 이야기했던 약수와 배수라는 요 개념은 음, 요 나눗셈 식에서 보면 음. 요 나머지 R이 0이다라는 이야기랑 어떤 거예요? 같죠. 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음. 그러니 앞으로는 굳이 이렇게 표현을 반복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없고 모든 나눗셈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나타낼 수 있다. 있어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우리가 몰랐던 개념들을 하나 새롭게 알게 되면 그것은 그 이전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었던 어떤 사실들을 설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과정이기도 한 거고요. 네. 이것이 수학적인 아이디어의 확장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아, 예.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A는 B 곱하기 C라고 했을 때 이걸 단순하게 그냥 두 자연수라고만 보면 안 되고 어떠한 자연수가 몇 개가 곱해지든 상관이 없다라는 개념. 그래서 두 개에서부터 세 개 혹은 네 개로 개념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익숙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예전에 우린 이런 걸 이야기했어요. 2 곱하기 3 더하기 4는 원래는 3과 4를 먼저 더한 다음에 2를 곱해줘야 하는 거지만 네.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2 곱하기 3에다가 2 곱하기 4를 더해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2 곱하기라는 요 값을 3에도 나눠주고 4에도 나눠준다고 해서 덧셈에 대한 곱셈의 이것도 덧셈이라고 쓸게요. 대한 곱셈의 분배 법칙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값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네. 이것도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것을 이렇게 고치는 것도 되지만 같다는 의미는 이것을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 뜻도 있겠죠. 되는 거죠. 네. 그러면 A 곱하기 B 더하기 C를 분배 법칙을 적용해 보면 AB 더하기 AC랑 같겠죠. 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만드는 이 행위를 전개한다라고 표현하고요. 아, 전개한다. 예. 이것을 이렇게 만드는 이 행위를 인수분해한다라고 표현해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편의상 어떠한 과정이냐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거지. 사실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모두 다 뭘 적용하는 것? 분배 법칙. 예, 분배 법칙을 적용하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고치는 것도 할 줄 알고 이렇게 고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런 것까지 잘 설명을 잘 받아들여 놓고 또 막상 이렇게 물어보면 또 사람들이 헷갈려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 AB를 더하고 예. CD를 더한 더해서 다음에 곱해야 되는데 네.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이 경우처럼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계산해낼 줄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 곱하기 C 왜요?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분배 법칙이니까 A와 C, A와 D, B와 C, B와 D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같아질 거다라는 거 우리가 사실 한 번에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의외로 다들 그냥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야, 봐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돼라고 이야기하면 그런가 보다라고 이야기 생각하고 실제로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칙을 따지지 않아요. 네, 그렇게 배웠어요. 네,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외웠어요. 이제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네. 요 기본적인 분배 법칙을 알았으니까 이것을 확장하는 과정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요것을 네모 하나의 숫자라고 봐도 상관없잖아요. A 더하기 B 하는 것도 숫자일 테니까. 그러면 요걸 하나의 숫자라고 보면 분배 법칙을 적용하면 얘한테도 곱해주고 얘한테 곱해준 다음에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것은 A 더하기 B를 C한테 곱해주고 A 더하기 B를 D한테도 곱해준 다음에 그 둘을 더해주면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요 앞부분은 다시 또 분배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네. 결론적으로 AC 더하기 BC가 앞부분이 되고요. 네. 뒷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AD 더하기 BD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AC 곱하고 BC 곱하고 A, D 곱하고 BD 곱해서 해준 거랑 어때요? 같죠. 예, 그러니 앞으로 할 때는 요 과정은 과감하게 생략을 해버리고 그냥 한 번에 요것을 요렇게 전개할 수 있어라고 받아들이자라고 약속을 한 거죠. 네. 이게 이제 기본 원리예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한테 D 더하기 2를 곱해주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덧셈을 먼저 해야 되는 거지만 굳이 전개를 하고 싶다면 요 위의 원칙에 따라서 A, D 이렇게 곱한 거죠. 더하기 A, E 더하기 이렇게 곱한 거 네. B, D 더하기 B, E 더하기 C, D 더하기 C, E를 해준 거하고 어떻겠다. 곱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얘 CD하고 CE를 더해준 거. 덧셈 여기 들어간 거고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것과 이 식은 값이 어떨 것이다. 같다. 같을 것이다 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알고 있던 것들에서 하나하나 살을 더 붙여나가는 것 뿐이지 네. 전혀 새로운 사실을 끌고 오는 일은 수학에서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면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다만 그 개념이 그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인정했던 성질들을 파기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라면 그것은 아예 새로운 법칙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지 아, 아이디어의 확장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아 이제 한 가지 더 그러면 요 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바꿀 줄도 알아야죠. 알아야 되겠죠. 되게 간단한 게 여기에서 C로 묶어주면 D 더하기 2가 곱해진 꼴이 될 거고 여기에서는 B로 묶어주면 또 D 더하기 2가 곱해진 꼴이 될 것이고 네. 여기서는 또 A로 묶어주면 D 더하기 2가 곱해진 꼴이 되겠죠. 네. 그러면 또 D 더하기 2가 공통적으로 또 곱해져 있으니까 D 더하기 2라는 요 결과를 앞에 있는 요 A 더하기 B 더하기 C한테 더해준 거하고 곱해준 거하고 같은 결과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전개를 하는 것이든 인수분해를 하는 것이든 방향성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식을 바라보는 방식은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분배 법칙이든 분배 법칙이라는 기본 원리를 적용하는 방법으로서 전개한다와 인수분해한다라는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 것뿐이지 별거 아닙니다. 나중에 가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인수분해 공식들을 열심히들 암기를 해요. 근데 그걸 왜 외우고 있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 공통인수로 묶어내는 조작을 반복하면 되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제발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들이 이건 이렇게 하면 돼라고 이야기해줘도 당연하게 여러분들은 왜 그런데요?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요? Why? 예. 왜냐하면 수학은 너무 당연한 것을 그것이 왜 당연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주는 학문이거든요. 아, 다르게 받아들이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